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의결 했지만 결국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5번째 법안 사실상 부결된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러저러한 노력을 하지만 대통령의 끊임없는 거부권 행사로 이 특검법이 과연 언제 어떻게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 포함해서 다양한 정치 현안들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서울에요. 오시는 길 불편하진 않으셨습니까? 예, 좀 일찍 출발해서 네.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아마 출근길 대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서울에 굉장히 많이 눈이 왔는데 그래도 비교적 큰 길은 괜찮은데 골목길 이런 데는 눈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아마도 오세훈 시장이 제설 작업 잘해줘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제설 작업해야 되는데 어제 명태균 관련해서 기자회견하고 지금 정치가요 전반적으로 좀 본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로 지금 소란이고 또 서울시는 또 여론조사 문제로 난리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정치 현안들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8일 날 그래도 이번 주 목요일에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내달 10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국민 여론을 좀 더 환기시켜가지고 김건희 특검법의 정당성을 더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무죄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좀 드러난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들께 이 정치 검찰 정권의 무도함을 좀 더 알리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알려서 12월 10일 날 이제 국회 정기의 마지막 날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지난번 김건희 특검법 때 이제 기권 포함해가지고 4표가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걸 감표하신 의원님을 만났거든요. 당시에. 그랬더니 그 기권 2표 중에 하나는 가에 가까웠대요. 가에 가까웠다. 이거 어떻게?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가 3명이 된 셈인 거죠. 그리고 이제 기권도 그렇고 그래서 4표만 더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4표는 충분히 저희가 지금 뭐 친한계나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2월 10일 날 김건희 특검법 통과되는 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12월 9일 날 맞습니다. 것 같은데 어쨌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던 날인데 12월 10일 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재판이 있던 날 동시에 김학의 언론은 불법 출금이라고 명명했는데 이걸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합법 출금. 김학이 출국 금지한 것은 합법이었다라는 판결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정치를 하는 명분, 당시에 이제 제가 보기엔 정치 수사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김학의 출금 수사하고 월성원전 수사예요. 그것이 지금 두 사건 모두가 대대적으로 지금 무죄가 선고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학의 출금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판단하신 게 출금 자체가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규현 지금 대변인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출금 자체가 적법했다면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수사, 정치적인 기소였던 거죠. 당시에 뭔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를 향해서 불법하게 출금을 기획하고 이렇게 했다고 공격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정치
정치 검찰에 뭐 마치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당시에 그 정권을 공격하는 맞습니다. 이런 살권수. 수단으로 예. 예, 사용을 했던 거라는 판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건 다행이지만 그동안 이 정치검찰의 기소로 고생하셨던 이 뭐 차규근 저희 네. 의원님 포함해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피해자들이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규원 대변인 같은 경우에 당시 현직 검사를 네. 대검이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검찰이 이를테면, 기소를 한 거죠. 뭐 그 제 식구 감싸기라면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검찰 조직에서 그 검찰의 그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 네. 위원이었던 그 검사 실무 검사를 기소를 해서 4년 동안 재판받도록 한 네. 어마어마한 조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만 하더라도 이게 20년 전 사건 22년인가요? 네, 22년 전 22년. 사건을 소환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자랑하듯이 이거 그 검수완박이었으면 기소도 못할 거였는데 내가 그래도 이거 찾아내가지고 기소한 사건이다. 그러면서 이제 법정 구속까지도 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무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항소심에서 이거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들을 하는데요. 검사 출신인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의 그 뭐 자기 말로는 검수 원복인지 뭔지 네, 뭐 검수 그 얘기 원복.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무죄가 났잖아요. 자기가 무리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네. 굉장히 할 말이 없을 거고 예. 그리고 모든 피고인은 기소가 되면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기 마련이죠. 무죄를 네. 받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자기가 변론을 이렇게 할 건데 이 변론에 필요한 증언은 네. 이런 건데 당신이 경험한 게 이런 그 맞다면 네. 증언을 해달라. 예. 그래서 피고인의 그 증언 요청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고 헌법상 방어권 보장에 해당한다. 네. 방어권에 해당한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은 제가 이제 공판부장만 2번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공판부에서 위증을 수사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위증 전문가입니다. 근데 위증은 단독으로 위증이 많고 위증교사가 붙는 경우에는 많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 위증교사 하는 경우에 위증을 한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그것이 위증이라는 것은 허위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교사하는 사람은 그 증언을 하는 사람이 경험한 사실이 뭔지 모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위증 교사자와 위증을 하는 증인이 같이 경험한 거면 위증 교사자도 그게 허위라는 걸 알겠지만 이 사건은 증언을 부탁한 사람이 네. 그 증인만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장할 건데 네. 사실대로 증언을 해주고 예. 이게 만일에 맞다면 이제 증언을 해달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네네.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증 고의가 없는 거예요. 허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거죠. 예. 자기가 위증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예, 그렇죠. 거잖아요. 예, 아는 욕독치에 대로만. 아는 대로. 네, 사실대로. 그런 경우에는 그 공판부 혹은 형사부에서는 절대로 기소 못 합니다. 저희가 그 무죄 쓰기 굉장히 좋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무죄를 감수하고 기소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예.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 근데 무죄의 이유가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권리예요. 네. 그래서 2심에서 이것을 뒤집으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건드려야 돼요. 2심 네, 판사님이. 예. 피고인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예. 이 건은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 네, 네. 왜냐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은 헌법상 보장돼야 되는 예, 권리이고 예. 방어권 범위 내라는 판단이고 이건 방어권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해야 되는 헌법상 권리를 네. 2심 판사님이 아니야 이거는 방어권 보장 안 해도 돼 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봅니다.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 제로입니까? 뭐 많지 않다 저는. 많지 않다. 네, 예. 어쨌든 2심도 무죄다. 제대로 그렇죠. 예, 예. 이거는 기소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죠. 애시당초. 애시당초 기소해서는 안 예. 되는 사건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수사와 기소가 이런 네. 식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죠. 네. 정치 검찰이 무리하게
어쨌든 저 적법한 통상적인 증거 판단에 의하면 기소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을 막 네. 마구잡이로 기소해서 뭐든 하나 걸려라. 그래서 정치 생명을 그냥 중단시키겠다는 예. 의도. 그런 와중에 이제 뭐 한동훈 대표 검수 원복이니 뭐니 네. 이렇게 뭐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네. 잘못됐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드러났죠. 그리고 네. 법원의 경고죠. 예. 이런 이런 무리한 기소하지 마라. 아, 예,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예. 권리를 예. 침해하는 예. 그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는 네. 이런 헌법적 맥락 속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막 여러 가지 재판을 지금 막 받고 있어서 많은 분들은 도대체 몇 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뭐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무죄가 나온 거고 항소심에서도 무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의원님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조국 대표의 경우에도 대법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근데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 또 공식적인 논평도 나갔는데 그 내용 중에서 법리적으로 또 다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기 때문에 네. 저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면 이제 다시 재판을 해야 되고 네네네. 그렇게 저는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금 그 유력한 야권의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재판을 받으러 다니면서 실제로는 정치에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뭐 또 재판 그래서 뭐 사법연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도 무죄 그리고 그 조국 대표도 파기환송 뭐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분위기가 또 확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들에 대한 사법살인을 네. 자행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소중한 대선 주자들, 그 네. 야당 대표들이 어쨌든 법원에서 또 그 건재 이렇게 살아서 그 또 건재하신다면 네. 야당 입장에서 민주진보 예. 진영에서는 굉장히 대반격의 예.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뭔가 정치의 정상화라는 게 필요한데 오늘 뭐 보수 언론, 진보 언론 가리지 않고 김학의 그 출금과 관련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동시에 뭐 오늘 아침 신문들 보시고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가 어쨌든 가까운 이웃 국가들부터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있고 결국엔 이게 한국까지 올 거고 내년 그 경제 전망이 1%대의 성장률 그러면 지금 사실 정부 여당은 경제와 민생과 그리고 이제 트럼프 시대에 우리 먹고 살 문제를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중차대한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데 여당은 지금 당원 게시판 가지고 막 정신없이 싸우고 있고 대통령실은 도대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